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수요일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다들 지금 파월의 입만 쳐다보고 있죠. 뭐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내일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다들 그 얘기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럴 때 할 수 있는 걸 또 해야 됩니다. 혹시 시장은 뭔가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이미 말해주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그냥 시장으로 안으로 그냥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맨해튼으로 따라오시죠. 자, 일단은 뭐 이분 얼굴 한번 봐야죠. 내일 한번 보게 될 텐데 아군일까요? 적군일까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그 결과를 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생각하면 저는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것만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짜 투자하는 건 금리에 투자하고 유가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들의 주가를 오늘 면밀히 하나씩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당연히 이 M7을 좀 봐야겠죠. M7 전체적으로 보시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그 검정색이 애플이라서 애플이 아직 실적을 발표를 안 해서 이걸 벤치마크로 쓰려고 검정색으로 뒀고요. 전반적으로 좀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거든요. 이 말인즉슨 지금 같은 고금리에 이 M7들이 갖고 있는 저력, 현금이라든지 혁신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가장 높은 쪽으로 이 빨간색과 주황색 이 두 개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입니다. 이 두 개가 실적이 괜찮았죠. 특히나 클라우드 실적, 결국 이게 AI로 이어지는 과도기에서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M7에서도 주목받는 건 역시나 AI였다라는 걸 들 수가 있겠네요. 아쉽지만 이 마지막에 밑에 이 종목 하나 보이시죠? 이 테슬라인데 간밤에 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테슬라가 이렇게 좀 빠졌던 이유 실적 시즌에서 이미 일론 머스크 CEO가 실토를 좀 했습니다. 1년 내내 그렇게 가격을 다운시켜 놨는데도 여전히 좀 불투명하다. 이 고금리 시대에 전기차가 좀 팔리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 주가와 실적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시그널이 좀 잡히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이 테슬라인데 이 다른 기업들 GM, 스텔란티스, 포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완성차 3사의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을 좀 걷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짜리 주가인데 이 정도면 심각한 거죠. 물론 간밤에 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솔직히 지금과 같은 고금리에 자동차 사기 쉽지 않아요. 제가 딱 그 상황이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돈도 벌고 있고 차도 필요한 것 같은데 차를 살까 하면 이거 내가 이 몇천만 원짜리를 돈을 안 땡겨서 살 수가 없잖아요. 금융을 안 땡겨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못 사겠죠, 이러다가. 어찌됐든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거를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자동차를 하나로 예로 들었을 뿐이지만 좀 금융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품들은 경기가 좀 둔화되는 과정에서 같이 좀 미리 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시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혼조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최근에 약간 아래쪽으로 꺾여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면 가장 밑에는 이제 온세미컨덕터고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그리고 또 여기 아날로그 디바이스. 이 세 개의 종목의 공통점이 바로 아날로그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연결이 되죠. 전기차, 자동차,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까지. 이쪽은 지금 부진이 불가피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좀 위쪽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놀랍게도 인텔입니다.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을 묻자면 그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올해 내내 정말 고통받았잖아요. 계속 적자만을 이어갔었는데 이런 섹터에 대해서는 그래도
더 이상 최악은 없지 않을까.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현재 주가에서 하고 있다고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죠. 과연 경기는 어떨까? 사실 메모리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기대한다는 건 어쨌든 경기의 최앞단에 있는 반도체들이 좀 살아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반대로 자동차부터 이렇게 계속 비싼 것들이 안 팔리기 시작한다는 건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을 쭉 나열해봤어요. 이 페덱스를 중심으로 놨고요. 그리고 UPS 같은 그 배송 운송업체죠. 쉐브론, 엑슨모빌, 보잉, GM까지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섹터들인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우하향돼 있습니다. 위에 두 개를 보시면 뭐 괜찮네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쉐브론이랑 엑슨모빌이거든요. 이 두 개도 사실 최근에 전쟁 때문에 유가 올라가서 좀 그 버프를 받은 거지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계속 아래쪽으로 꽂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간밤에 캐터필러 아래쪽으로 또 내리꽂았죠. 전반적으로 경기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만약에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살아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냥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그동안 고통을 받았던 정도만 조금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정도의 컨센서스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덩어리 큰 경기 민감주 말고 우리 밀접한 소비주들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주들은 애매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맥도날드, 치폴레, 코카콜라, 펩시코 이 정도거든요. 우리가 맨날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왜 애매하냐면 그 비만 치료제 열풍 때문에 괜히 빠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적 열어보니까 아니 비만 치료제 열풍 그거 뭐 별거 없더라. 다들 콜라 마시고 햄버거 먹고 하더라 라는 게 밝혀지면서 다시 제자리로 가고 있는 구간이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세 개를 더 붙여봤는데 식료품 중심의 코스트코, 그리고 생활용품 중심의 타겟, 그리고 뭔가 사치품 중심, 백화점, 메이시스 이렇게 세 개를 붙여봤거든요. 확실히 좀 티가 납니다. 코스트코가 이 맨 위쪽에 있는 보라색이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게 메이시스입니다. 그 위가 타겟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걸 파는 메이시스는 확실히 분위기가 안 좋고요. 생활용품이 그나마 낫고 먹는 거는 아무리 고금리고 지갑이 좀 얇아져도 먹는 건 먹는구나. 코스트코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구가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하나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넷플릭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적 되게 좋았잖아요. 넷플릭스를 중심에 두고 이 플랫폼주들이 혹시 좀 좋지 않았을까? 가설을 세워보고 제가 이 S&P 500의 중간 라인을 그어놓고 과연 최근에 세 달 동안 수익률이 어땠는지 보니까 대부분 공통적으로 S&P 500보다 수익률이 괜찮아요. 이렇다는 점에서 플랫폼도 사실 올해 내내 힘들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계속 고금리, 뭐 광고 둔화 이랬었는데 그게 조금씩은 이제 턴어라운드 시점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차별화되는 게 이제 맨 밑에 있는 스냅이었는데 스냅만 S&P 500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쪽 불안한 쪽은 중소형은 안 되는구나 싶었는데 또 간밤에 핀터레스트 이런 종목들 쭉쭉 올라가는 거 보면 이 뭔가 변곡점이 다다랐나 싶어서 여기서 끝내기 또 아쉽죠. 그래서 매크로까지 일단 하나 열어봤습니다. 이게 주황색이 유가고요. 하늘색이 달러인데 달러는 솔직히 물론 지금 비싼 거 아시겠지만 크게 변동성 없습니다. 여기서 막 갑자기 위로 튄다? 이런 가설을 세워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 고점 이후에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근데 그때도 고점까지는 전혀 못 가고 있는 흐름들을 봤을 때 유가도 어쩌면 쉽지 않겠다. 고점을 넘어가는 게. 그런 얘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왜 이렇게 계속 빠졌느냐. 결국에는 이거 금리라고 결과를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계속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갑자기 솟아오르는 보라색 있죠? 이게 뭐냐면 코인입니다. 코인. 아니 고금리인데 코인은 왜 이렇게 올랐느냐. 물론 코인 개별적인 이슈도 있지만 어쩌면 앞서 보셨던 IT, 플랫폼, 반도체, 코인까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색깔들이잖아요. 고금리가 내일부터는 조금은 완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시그널을 담고 있다는 가설까지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컨센서스들을 가지고 여기 한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는 것처럼 분위기 자체는 뭐 최악입니다. 보시면 뭐 삼성전기, LG생활건강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실적 발표가 원래는 좀 축제 같은 그런 케이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전혀 실적 발표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종목 2개를 꼽고 있죠. 반도체 대장 그리고 2차 전지 대장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장 2종목을 좀 나열해 봤는데요. 둘 다 실적에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누가 더 좋고 더 나쁘고 이런 것도 뭐 다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실적이 안 좋고 나서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봤더니 복원력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잘 버텨주는 흐름이 있었는데 2차 전지는 뭐 계속 좀 흘러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뭐 자동차가 안 팔릴 것 같다. 하지만 반도체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여기서도 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수출의 대들보로 자리매김했었던 자동차 그리고 조선 양대 산맥이 아쉽게도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나 올해 좋았지만 내년에 경기가 둔화된다면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이쪽에 숨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말 뭐 숨은 강자로 떠올랐던 전력기기 섹터는 여전히 견조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꼭 가야 할 길, 전력기기가 계속 필요하고 교체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이 투자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이 이제 화학주인데 뭐 이 종목 하나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뭐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종목들 급격하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처럼 올해 내내 그렇게 안 좋다는 얘기만 나왔는데 설마 더 안 좋아질까? 그런 맥락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이거 좀 섹터를 좀 구분을 했더라고요. 지금과 같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가져가야 할 섹터, 이익 모멘텀이 나쁘더라도 불확실성이 낮은 섹터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대로 가장 피해야 되는 쪽이 불확실성이 높은 쪽. 이게 뭐냐면 실적 불확실성이 낮다는 건 다시 말하면 그만큼 안 좋았기 때문에 더 나빠질 때는 없겠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업황이 나빠져 있는 섹터고요. 불확실성이 높은 건 경기 둔화되면 이쪽은 좀 흔들릴 수 있겠네 하는 쪽이 주가에서 더 불안감을 노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옳다. 만약에 틀리더라도 옳다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해야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시장에 맞춰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지금도 시장이 얘기해주고 있는, 주가가 얘기해주고 있는 이게 뭔가 뭐 버블이 있을 수 있고 왜곡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추세를 보면 분명히 흐름이 나올 거고 앞으로 연말과 내년 연초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쭉 한번 경기와 그리고 방어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